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드렸을 거예요. 사실 오늘 별로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개인톡으로 이 종목 언제 주냐고, 종목 언제 주냐고. 제가 저는 지금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상황들 같은 경우를 이미 글로도 많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나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라고 해도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오늘 보초병 하나 세웠죠. 텔콘 RF제약. 오, 얘도 갭자리 메꿨네요. 한참 걸릴 줄 알았더니. 이걸 메꿨다고? 이런 거 보면은 뭐 맞아요. 떠, 그 떨어졌다가 떨어지면은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폭넓게 잡아드린 거예요. 막 아래 이렇게 크게 빠질 거 다 염두에 두고 엄청 크게 잡아줬잖아요, 폭을. 그러니까 뭐 보초병 정도니까 빠지면 뭐 그런 값도 하시겠죠. 야, 근데 텔콘도 2갭짜리를 결국엔 메꿨네요. 이런 거 보면은 그냥 갭은 질린가 봐요.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위에 갭도 있고 아래 갭도 있다라고 했죠. 그 멘트가 뭘 주세요, 뭐 봐주세요 이러면 뭐 알려주세요 하면은 가리기 되나 봐요, 자동으로. 자,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리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이 481선을 얘가 뚫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항선은 곧 목표가라고 했고,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도 목표가였어요. 이 구간 당연히 강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뚫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번 시도해가지고 물량 최대한 소화하고 이때 뚫어낸 거거든요. 한 번 더 시도를 했죠. 그리고 다음번에 갭상승으로 뛰어낸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부터는 이 481선하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 굉장히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어지간하면 이 아래로 밀리지 않게끔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분봉 차트를 보면 지금이 딱 이런 게 되게 애매해요. 보면 60분봉상에서도 반등 자리고 120분봉상에서도 반등 자리가 맞아요. 자, 근데 내일 시장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평이한 시장이었으면은 반등이 멋있게 나왔을 거예요. 물론 뭐 평이한 시장 아니어도 뭐 뉴스 띄우면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내일 증시가 빠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빠질 거기 때문에 얘도 반등 구간을 이탈하고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반등 구간을 이탈하고 빠지면 차트쟁이들은 나가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손절한다고 나가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면서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아주 큰 거래량 없이 지지선까지도 확 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근데 마침 그 전에 딱 반등 자리가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증시 빠지면 어차피 그 반등 자리 이탈하고 빠질 거거든요. 그럼 반등 자리 이탈하고 빠지면 투매가 나오거든요. 차트쟁이들이 다 손절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차트를 보는 게 의미도 없는 게 내일 시장 따라서 얘는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은 반등, 타이트한 반등 자리 종목들이 잘 갈란지 모르겠어요, 내일. 60일선에서 그냥 뭐 죽어라 싸우고 있네요. 그래서 볼 거면 오늘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차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일 시장 빠지면
다 자르진 말고 일부 비중이라도 줄이는 거예요. 자,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딱 줄였어요, 비중을. 근데 갑자기 다음날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은 보통 10명 중에 9명은 체스 죽일 놈의 새끼 뭐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저놈 말을 듣고 손절을 좀 쳤는데 다음날 바로 올라가네. 진짜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리스크 관리 때문이에요. 내가 만약에 일부라도 좀 줄여놓잖아요. 일부라도 좀 줄여놓고 진짜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절하라고 말을 안 해요. 손절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하라고 하죠. 저라면은 그렇게 할 것 같다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만약에 제가 손절을 조금 쳤어요. 부분 손절을 쳤는데 다음날 급등을 해요. 그럼 아쉽지만 남은 거 가지고 그 손실폭 최대한 복구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잘랐어요. 한 주도. 그리고 만약에 폭락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것도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따져봤을 땐 일부라도 손절해서 떨어지면 완전 감사한 거고요. 올라가면 먹는 거 덜 먹는 거예요. 손실폭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일부라도 그냥 좀 줄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라도 줄이라고 했더니 그냥 다 손절치고 뭐 내가 너 말 듣고 손절 쳤다가 다음날부터 초급등했다 뭐 죽일 놈아 막 이렇게 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힘이 빠지죠. 맞아요. 원래 항상 그렇잖아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항상 말하죠. 주식에서 지름길 없다고. 주식에서 지름길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빠르고 급등하고 뭐 그런 종목도 없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죠. 결과론적으로 신풍제약 볼까요? 아니, 안전하고 빠르게 급등한 거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보면 누가 말을 못해요. 신풍제약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신풍제약을 딱 만약에 제가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면 자 여러분, 자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나요? 뒤에 이때부터 세력들은 충분히 매집이 끝난 상황이었고, 자 이때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나서부터 거래량 없이 물량을 다 모은 세력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셨어야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과만 가지고 말하면 누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식은. 과거를 보고 얘기하는 걸 누가 말 못하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그거는 확실해요. 절대 지름길 없고 안전한 종목은 느려요. 느리고 천천히 가고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